슬관절통, 무릎 관절 통증에 대해서 침치료 처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슬관절염도 다른 병증과 마찬가지로 그 원인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을 또 오래 사용해서 관절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풍습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루마티스 관절염이죠. 통풍성 관절염도 있습니다. 음식물에서 요산이 관절에 침착돼 가지고 오는 통증이죠. 화농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 의한 병증입니다. 무릎을 삐는 거, 염좌에 의한 통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관절 주위의 조직, 인대라든가 근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 그런 조직들의 손상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무릎 통증에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관절통의 원인을 대체로 풍한습의 침습에 의한 질환으로 보고 그 치료도 원인에 따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침치료는 처방 혈자리를 보면서 보시도록 하고요. 우선 루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인데요. 면역체계라는 것은 인체 내의 외부 사기에 대하여 방어 역할을 해야 하는 면역체계가 교란되어서 자신의 조직이라든가 세포, 장기들을 무분별하게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루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면역이라는 것은 체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하거나 일단 병원체가 침입하면 그것들을 저항하는 능력을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그 대표적인 면역 세포는 백혈구지요.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7개의 혈자리가 있는데 일본의 나가노의 편도 7점입니다. 대추, 삼초경의 천유 양쪽 2개, 대장경의 수삼리 2개, 족소음 신경의 조해 2개 이렇게 해서 모두 7혈을 편도 7점이라고 그러고 그 7혈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혈입니다. 거기에 족소음 신경의 마지막 혈인 유부2를 합하면 면역 구혈이라고도 합니다. 슬관절, 무릎은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인데요. 위쪽에 대퇴골이 있고 아래쪽에는 경골 그리고 가운데에 슬개골 이렇게 3개의 뼈가 무릎 관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무릎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위쪽에 대퇴골이 있고 또 아래쪽에는 경골이 있고 앞쪽에 슬개골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뼈의 마지막 부분에 회색으로 나와 있는 대퇴골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고요. 이 아래쪽에는 경골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가 관절강인데요. 속에는 활액낭, 활액주머니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활액주머니 속에는 활액이 들어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찰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슬관절통의 처방은 신의학이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처방혈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슬한, 외슬한 확정 위중 자침 방법입니다. 내슬한과 외슬한에는 간접등, 침에 걸어서 간접등을 3회 이상 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안쪽으로 통증이 있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은 비경의 혈애와 음능천에 추가를 해주고요. 무릎 바깥쪽 통증이 있는 분들은 조양명 위경의 양구라든가 담경의 양릉천, 위경의 족삼리 등을 추가해 주면 좋습니다. 대슬한은 우리 정경에는 없는 침자리입니다. 동시에 슬한이라는 혈이 있는데 그 슬한에는
내스란과 외스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스란은 독비라고도 하는데요. 이 무릎을 직각으로 세웠을 때 양쪽에 쏙 들어가는 것이 소의 코같이 생겼다고 해서 독비라고 합니다. 자, 내스란과 외스란 자침 모습인데요. 이 내스란과 외스란을 자침할 때는 무릎의 중심을 향해서 자침을 하면 되는데, 이 침을 적어도 평행 이상으로 끝을 올려야 나중에 뜸을 이렇게 걸었을 때에 뜸이 빠져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외스란은 이 바깥쪽에서 침을 하시면 됩니다. 학정혈은 슬개골 상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90도로 꺾은 상태에서는 슬개골보다는 많이 올라간 자리가 됩니다. 식자를 하면 바로 대퇴골에 닿습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를 향해서 약간 사자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중인데요. 위중은 환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이렇게 꺾었기 때문에 45도로 자침을 하는 것이 직자가 됩니다. 이 무릎 중심을 향하면은 외슬안에서 들어간 침과 내슬안에서 들어간 침과 위중에서 들어간 침 끝이 만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중앙을 향해서 침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위중을 자침할 때에는 거기에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가끔 이 발끝까지 침감이 강하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중을 자침할 때는 꼭 여기는 짜릿하게 전기 칠 수가 있으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자침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침감이라는 것은 신경계를 평정시킨다고 그런 말을 씁니다. 그 짜릿한 순간에 신경들이 깨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자극하는 것은 엉덩이에서 좌골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좌골신경이 이렇게 무릎 쪽에 와서는 경골신경과 비골신경으로 나눠지는데, 그 신경을 자극하면은 짜릿한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를 해줄 수 있는 혈들인데요. 무릎 안쪽에 통증이 있을 때는 혈액과 음능천을 추가해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양구를 자침을 하고요. 양릉천이라든가 족삼리를 추가해 주면 효과가 좋습니다. 또 하나의 처방이 있는데요. 아프지 않는 쪽에 심포경의 내관혈이나 어깨에 동시기혈의 대장경상에 있는 견중에다가 자침을 하고, 아픈 쪽에 태충이나 함곡이나 임업을 자침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견인침법인데요. 자, 아프지 않는 쪽에 완행문의 태릉에서 두치 위의 내관을 자침하고, 무릎 통증이 이렇게 간경이 올라가는 안쪽으로 있을 때는 태충에서 견인을 하고요. 무릎의 앞쪽이 통증이 있을 때는 조경명 위경의 함곡에서 견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양구와 양릉천 쪽에 통증이 있었을 때는 담경의 목혈인 족이무에서 견인을 해주는 그런 침법입니다. 무릎 전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는 이 세 개를 동시에 놔도 그만입니다. 또 추가해서 보실 혈자리들은요, 천왕부 신관이 있습니다. 신관. 이 천왕부 신관은 습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어혈이라든가 습에 의한 슬통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 천왕부 자리를 추가해 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혈이 있는데요. 두째 손가락의 첫째 마디 정중앙이 중간혈인데, 특히 이 중간혈은 발목이 삐었을 때에 이 중간혈에 침을 놓고 침을 돌려주면서 자극을 하면은 발목 삔 데가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는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또 무릎 치료에 쓸 수 있는 혈자리 중에 슬통혈이 있습니다. 평형침 혈자리인데요. 곡지에 약간 뒤쪽에 있다고 돼 있는데 그냥 곡지하고 같이 보셔도 됩니다. 반대로 팔꿈치 아픈 데에는 외슬안을 평형침에서는 주통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팔꿈치와 무릎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슬통열이 있고 주통열이 있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루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처방을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평형침에서 나와 있는 처방인데요. 평형침에는 승제혈, 요통혈, 편탄혈, 슬통혈, 과통혈, 주통혈 이렇게 루마티스 관절염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승제혈은 백회에서 한 치 앞이고요. 그다음에 요통혈은 인당에서 1.5 지위 이렇게 인당을 향해서 횡자를 하시면 됩니다. 편탄혈은 솔곡혈하고 같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슬통혈은 곡지 뒤쪽이라고 그랬죠. 과통혈은 해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통혈은 외설아닌데 팔꿈치 아픈 데 쓴다고 그랬죠. 팔꿈치 아픈 데도 되겠지만은 직접 무릎으로 들어가니까 무릎에도 좋다고 보는 거죠. 루마티스 관절염 평형침 처방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들은 슬통의 몇 가지 원인들과 처방혈들 또 추가할 수 있는 혈들을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